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기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의 X, circle. 이건 여러분이 E의 T의 X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이제 새로운 기호는 뭐냐면은 E의 그냥 X입니다. 위에 있는 circle이 없죠. 자, circle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연속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산적인 경우인데요. 자, 다시 적자면은 E의, T의, X의 이게 플로우. 이게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나 여러 가지 책자에서는 KX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T의 X의 부분을 KX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호나 이 기호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이것이. 그럼 이제 E의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죠. T의. 간단하게 X 쓰기 싫으면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X 생략해도 써도 여러분이 서로 X 연령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E의 X를 이제 고려를 하면요. 이거는 가만히 쓰면은 적분입니다. 그냥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D의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적분 기호를 쓰는 TQX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하죠. 이 부분은 1 빼기 TPX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D의 마이너스 TPX다. 이런 식의 되는 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스틸지 적분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이것을 이제 부분 적분을 사용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분 적분 사용하면 이 순서죠. 그러면 T에다가 마이너스 TPX 이렇게 0에서 무한대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빼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으로 가면서요. TPX 우리 바꾸는 거죠. 이거랑 이 T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죠. 항상 제가 이걸 반복하고 스틸 적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을 쓰는 거는요. 개념 자체의 적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숙지하기에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한대 넣어보죠. 무한대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무한대로 커집니다. 즉,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T에서 커지게끔 넣어보면요. T 대신에 큰 숫자를 넣어보면 TPX가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은 다 유한합니다, 삶이. 그리고 오래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T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생존 확률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앞에 숫자가 뭐든지 간에 0이 되고요. 빼기 0을 넣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0 되고 0 빼기에 0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잡한 식도 결국은 이 앞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뒷부분만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만 다시 쓰면은 0 인피니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TPX에 D에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만 잘 다루면 됩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개를 위해서 제가 많이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자, 몇 단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간 거고, 여기서 생각해야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을. 그림을 한번 그립시다. T 하고 T.
이걸 한번 그려보죠. 이게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버림. 그러니까 소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t라고 하는 거는 막 이런 식으로 커질 겁니다. 이 t라고 하는 건 t만 생각하면. 그런데 t가 1이 되기 전에는 0. 얼마의 숫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0. 얼마입니다. 그 사이에는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0, 여기까지는 흰둥이까지는 모두 다 0입니다. 모두 다 1보다 작은 수죠. 1 미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0. 얼마의 값이지만 여기서는 다시 1이 됐죠. 1 되고 그 다음에 1. 얼마 가다가 2까지 도달을 할지라도 2까지 갈지라도 그 이전에는 전부 다 1. 얼마의 숫자니까 버림을 하면은 1밖에 안 남습니다. 정수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리면. 자, 스틸즈 적분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요 뒷부분에서 요 부분이 상수로 이어지는 부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 0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점프가 어디가 일어납니까? 1일 때 일어나죠. 2일 때 일어나죠. 3일 때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수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점프가.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면 뭡니까?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만 점프가 발생하는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고려. 부분을 고려를 하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틸 적분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1일 때는 점프가 얼마가 일어납니까? 요 t에 대한 점프는 요거는 1이고 여기도 사이즈가 1입니다. 항상 이제 1씩 올라가죠. 여기서도 이렇게 1이 됩니다. 점프 사이즈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점프가 자연수일 때만 점프가 일어나죠. 지금 현재. 점프 사이즈는 항상 1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이제는 제일 처음에 t가 1일 때는 1p의 x 곱하기 점프 사이즈는 1 더하기 t가 2일 때도 값은 2px 여기 대신에 이제 t 대신에 2를 넣는 거죠. 2px 곱하기 1 그 다음에 3px 곱하기 1 점프 사이즈는 1이니까 뭐 등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은 서메이션 해가지고 kpx를 다 더하는 건데 k가 뭡니까?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지금 모든 px를 다 더하면 됩니다. 자연수일 때 px를. 자, 그러면 뭐 수리적으로는 이런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x의 정체가 뭐냐? 수리적으로는 이제 kpx, k는 1부터 시작해서 뭔가 더할 수 있는 걸 다 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 x의 서클하고 이거는 이제 이 tx인데 요거를 비교를 해보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tpx의 dt였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익숙한 요거부터 그림을 그리면요. 요거는 뭡니까? 적분이죠. tpx를 한번 그려봅시다. tpx. 자, 이건 제일 처음에 t가 0일 때는 1이겠죠. 그 다음에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분했다는 건 뭡니까? 적분했다는 것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다 계산하는 건 면적입니다. 요 밑에 아랫부분의 면적. 요 부분이 이제 이 x의 서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측편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요. tpx인데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덧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px1 더하기 2px 그 다음에 3px 이렇게 이제 더해가는 건데 1px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서 1이니까 요걸 넣으면 됩니다. 그게 해당하는 요 높이 이게 1px입니다. 요 길이가 1px에 해당하는 거. 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하면은 요게 2px에 해당하는 겁니다. 높이가. 3은 여기에서 이제 3px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모양이 별로 상상이 잘 안 좋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생각하자면 항상 여기에는 길이가 요게 1입니다. 요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그리죠. 여기. 이렇게 막대를 한번 생각합시다. 막대를 생각하면은 요거 곱하기 1, 이거 곱하기 1, 요거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이 이제 요게 되죠. 요 부분이 있는 거. 요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면적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이 안에 있는 또 새로운 면적이 되죠. 여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하고 비교를 여러분이 했을 때 비교. 어느 그림이 더 큽니까? 면적이. 당연히 이쪽이 크죠. 왜냐하면 요 윗부분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EX하고 EX의 서클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물론 경우에 따라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쪽이 이쪽보다는 작다. 이게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E의 X의 N, 앵글 N 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E의 X의 N 이 서클이 없는 것을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전에 정의에 의해서 보면요. E에다가 보시면은 T n에다가 n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이게 정수 부분으로 바꿔버렸으니까 t의 n에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보통은 이제 이쪽을 정의한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이쪽 정의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 x의 n은 무한대까지 t의 앵글 n에다가 d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tpx 뭐 qx로 적어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스틸지 적분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분 적분을 해야죠, 여러분이. t의 n 곱하기 tpx 빼기 마이너스 tpx d의 tn 이렇게 부분 적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현상은 여러분 이제 조금은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자, 이쪽에 봅시다. t 대신에 무한대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t가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t가 커지면 tpx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미 0이 되겠죠. 한 100년, 200년 되면요. t 자체가. 그 다음 뒤에 게 커져도 앞에 게 먼저 작아지기 때문에 곱해봤자 작은 숫자로 수렴해서 즉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꼭 수리적으로 가정하지 않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0이고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0 and 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둘 중에 최소거니까 0이죠. 이것도 0입니다. 그럼 남는 거는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에서 인피니티까지 tpx 그 다음에 d의
t. 자,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는 아까보다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요. t이고, 여기 이제 t의 n입니다. t가 n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t입니다. 그냥. if t가 n보다 작다. 그 다음에 if 나시면은 n입니다. 그냥 이거는. 아까 이 그림이 뭐였죠? 이거는 아까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스텝 펑션이죠. 계단 형태. 0, 1.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다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1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가다가 이제 n까지 도달하면 여기 언젠가는 n이 되겠죠. 언젠가는 n이 되겠습니다. n 이상일 때는 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n 값을 갖는 거죠. 이와 같이 되니까 뭐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제 점프 올라가느냐만 생각하면 되죠. 이 스텝이 점프 계속 하다 여기서 점프를 더 이상 안 하죠. 똑같이 n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은 점프를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값인 경우에는 요 뒷부분이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뒷부분이 0이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점프가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점프가 언제 발생합니까? 1일 때 발생하죠. 2일 때 발생하죠. 3일 때 발생하죠. 마지막에 n일 때 발생을 합니다. 점프가 n번밖에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때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점프 사이즈는 항상 도약하는 거는 전부 다 1입니다. 1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1px 곱하기 점프 사이즈 1, 2px 곱하기 점프 사이즈 1 해서 점프가 언제까지만 되느냐 하면 mpx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것은 서메이션 kpx인데 k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만. 요게 이제 우리는 2의 x의 n이다 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이프 테이블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에 라이프 테이블을 완성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완성. 자, 라이프 테이블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는 부록에 보통 나와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라이프 테이블을 이용해서 생명표라고 표현합니다. 를 이용해가지고 보험 계리적인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테이블을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되는데 그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라이프 테이블 형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이 있죠. QX, LX, 그 다음에 D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X라고 하는 게 연령이죠. 그래서 이게 X라는 연령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망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해버리면 0살입니다. 0세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 그다음 여기에는 1살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 이거는 2살인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는 뭡니까? 자, X 대신에 0 넣으면은 0세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집단을 예를 들면 0세인 사람을 10만 명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00만 명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10,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DX는 사망자 수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X살인 사람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데 그 생존자 수는 LX죠, 지금. LX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DX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LX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 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1년 이내에 사망을 한다면 즉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현재의 X세인 사람이 LX명이 있습니다. LX명이 있어요. 그럼 1년 뒤내에는 한 살이 많아지죠, 이 사람들은. 그럼 LX 플러스 한 명이 남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한 사람들은 이전 연령과 다르겠죠. 줄겠죠, 당연히. 동일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몇 명이 사망을 하겠죠. 몇 명이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망자 수죠. 이런 걸 다 합쳐버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DX라고 표현합니다. 한 명, 두 명. 현재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5명이 사망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있죠. 그러면 L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LX명에서 빼기 DX. 즉, X살인 사람의 생존자 수에서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빼면은 나이가 하나 더 증가한 LX 플러스 1명이 남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 DX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요?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PX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X라는 세의 사람이 1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이죠. 생존을 하면은 지금 현재 LX입니다. 근데 생존자 수는 LX 플러스 2죠. 그래서 L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이 PX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1 빼기 PX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적자면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게 되냐면 LX에 L의 X 빼기 L의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건 다시 적자면 LX에 그 다음에 DX 이런 식이 됩니다. 즉 이게 뭐 상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사망자 수 나누기 생존자 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LX인데 1년 이내 사망한 숫자를 나누면 결국엔 사망 확률이 되죠. 1년 이내. 그래서 QX는 LX분의 DX다 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은 0.2,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0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QX, LX, DX의 정의와 성질들, 이러한 관계식, 그리고 이런 관계식들을 안다면, 별표 친원 이런 관계식들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존자 중에서 사망 확률이 20%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아주 크지만 20명이 사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20%가 사망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존하는 숫자는 얼마예요? 자, 1년 뒤에 100명이 있었는데 20명이 그 해에 사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80명이 이제 남게 되죠. 100 빼기 20. 그러면 80명이 여기에서 남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적용한 거죠. 이 지금 식을 적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비록 알지만 요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 보죠. 밑에는 뭡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 재밌는 관계가 있죠. 80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40명이 생존해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
20명이 차감돼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몇 명이 차감됩니까? 80명이 40명이니까 당연히 40명이 차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 식은 이제 금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음표는 어떻게 됩니까? 80명 중에서 4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80명 중에서 40명 사망하면은 0.5라고 하는 반수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자, 40명이 여기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2세는 사망 확률 1이에요. 뭐 극단적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건 사람에 적용되기보다는 동물에 적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햄스터, 조그만 생쥐를 키워봤는데 생쥐가 보통 3년 정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쥐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생명표가 바로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명 확률이 1이에요. 사망할 확률은 마지막 해에는. 그럼 40명이 생존해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거는 없다 이거죠. 그럼 그 해에 사망하는 숫자는 모두 4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이것을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1이죠. 현재 40명 생존해 있는데 1년 동안 사망자 수는 40명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동물의 예도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을 구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에게 Select and Ultimate Table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자,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근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부터 일단 할게요, 표부터. X로 연령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표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습니다. QX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Q에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30, 31, 32,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이런 표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생명표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생명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나 아니면은 뭐 특이한 충격을 받았거나 해서 여러분이 생명표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 쓰는 게 이제 Select and Ultimate Table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그 이탈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연령에서 30 예를 들면 여기서 꺽쇠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를 뜻합니다. 이 꺽쇠가 뜻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2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select period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2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2년 동안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가 2년 후에 정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사망률을 따르는 기간이 여기서 2년이라면 여기서 첫 번째 해는 요 확률을 따르고 예를 들어서 0.2 그 다음에 여기서 0.33 이랬다가 2년은 특수한 확률을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경과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나이가 30살에서 31세, 32세가 됐죠, 이제. 32세인 경우에는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확률을 따른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0.4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가상의 숫자니까 여러분이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숫자를 한번 채워볼게요. 0.23, 0.35, 0.45. 숫자는 임의적인 겁니다. 0.25, 0.37, 0.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죠. 내가 Q의 X인데 이제 X를 예를 들어서 31세다. 31세인데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4년 동안 사망할 확률을 구하자 이거죠. 내가 31세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사망할 확률 아니면 뭐 생존할 확률, 생존 확률을 할까요? 간단하게 생존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통해서. 그러면은 제일 처음 31세에서 1년간 생존할 확률은 1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30 이제 이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요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요. 31세에서 1년 경과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2라고 안 쓰고 31세에 비정상적인 상태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1년 이내에 또 생존하죠. 즉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사람은 0이고 31세였죠. 그리고 이제 이때에 1년 지나면은 31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2가 되면요. 이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2년만 지금 여기서는 이것도 가정입니다. 이걸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2년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2년 동안은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32세가 되면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32는 정상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P32의 1, 그 다음에 P의 33의 1, 이래서 4년을 생존할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 직접 해보죠. 여기 어디 있냐? 여기는 31세입니다. 여기서 지금. 31세에서 1년 비정상적일 때 생존할 확률이 아니고 23%니까 여기서는 1 빼기 0.23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보시면은 요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1년 경과한 겁니다. 이때 사망률이 0.35니까 이제 생존 확률은 1 빼기 35. 그 다음에는 이제 요때는 이거는 1 빼기 Q의 32죠. 정상적인 나이가 언제입니까? 자, 31을 32를 찾아보죠. 32가 어디에 있어요? 32가. 여기 31에서 여기 32살입니다. 여기 있으면 33이죠. 죄송합니다. 33이면 30. 제가 좀 헷갈려서 적었는데 다시 적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31세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한 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31, 여기가 32살인데, 30인데, 비정상적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하실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4살이, 3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34가 되고, 연령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는 정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33세에 사망할 확률에서 1을 빼는 거, 여기는 34에서 사망할 확률을 이렇게 차감해서 생존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숫자 자체는 Q에 여기서는 31에다 2를 더했으니까 33이 된 거고요. 요거는 32에서 2를 더한 개념이니까 Q에 34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용해야 될 확률들은, 자, 보십시다. 먼저 두 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용하고, 요렇게 이용하고, 요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예제를 푼다면, 2에 30에서 4,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30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자면은 P의 30의 1 더하기 P의 30의 2 그 다음에 3 P의 30 그
다음에 30에 4.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30세에서 1년이니까 요 경우니까 요거는 이제 1 빼기 0.2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망 확률을 차감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에다가 한 단계 더 비정상적인 걸로 생존을 해야죠. 그래서 1 빼기 0.2에다가 1 빼기 0.3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0.2 1 빼기 0.33 빼기 1 빼기 여기 있는 거 0.42 등등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 중에서 select and ultimate table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서 요거는 요령만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건 여러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연습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